차가운 바닥. 밤 11시 47분. 박정숙 73세의 허리는 14시간 동안 구부정하게 서 있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있었다. 무릎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마지막 손님이 떠날 때까지 그녀는 할매네 24시간 뼈해장국 간판 아래 서 있어야 했다. 할머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세요. 젊은 아르바이트생 미영이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설거지를 끝내고 바닥을 닦고 내일 아침 6시에 열뼈다귀를 준비해야 했다. 괜찮다. 너는 먼저 가거라. 미영이 떠난 후 가게는 형광등 불빛과 환풍기 소음만 남았다. 정숙은 마지막 그릇을 씻으며 시계를 보았다. 자정이 넘었다. 아들 진훈의 집까지는 지하철로 40분이었다. 차가운 12월 바람이 골목을 휘돌았다. 정숙은 낡은 패딩을 단단히 여미고 집으로 향했다. 진우가 결혼한 후 3년째 그녀는 매일 밤 이 길을 걸었다. 무거운 다리, 쑤시는 허리, 그리고 내일 또 해야 할 일들의 무게를 짊어지고 새벽 12시 53분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 있던 것은 그녀의 여행 가방 3개였다. 정숙은 한참 동안 그 광경을 이해할 수 없었다. 가방들이 현관 매트 위에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손전등을 켜고 종이를 펼쳤다.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뒤뜰 컨테이너 하우스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윤 올림, 정숙의 손이 떨렸다. 종이가 바람에 날릴 뻔했지만 그녀는 꽉 쥐었다. 문을 두드렸다. 조심스럽게 먼저, 그 다음 세게. 진우야, 진우야. 5분 후 문이 열렸다. 진우 38세가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다. 눈이 퀭해 보였고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다. 엄마, 이게 뭐냐? 정숙이 종이를 흔들었다. 진우는 시선을 피했다. 엄마, 서윤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엄마까지 모시는 게 내가 언제 짐이 됐다고 했냐? 그런 게 아니라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문 닫아요. 애들 깰까 봐요. 서윤 34세이었다. 그녀는 정숙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새벽 1시 15분 컨테이너 하우스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작은 침대, 옷장, 전기장판, 그리고 미니 냉장고, 서윤이 준비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었다. 정숙은 침대에 앉아 가방을 열었다. 45년 동안 모은 것들이 3개의 가방에 들어 있었다. 가방 맨 밑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가게 장부였다. 하지만 뒷부분에는 다른 것들이 적혀 있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메모들. 2021년 3월 15일 서윤이가 진우 몰래 백화점에서 200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 진우 카드로 2021년 7월 2일 서윤이가 누구인지 모르는 남자와 카페에 있었다. 손을 잡고 있었다. 2021년 11월 30일 진우가 엄마, 서윤이가 투자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해요. 라고 했다. 300만 원을 빌려갔다. 정숙은 펜을 집었다. 2024년 12월 18일 전쟁이 시작됐다. 수상한 투자. 오후 2시 30분 3일 정숙은 서윤이 자주 가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 73세 할머니가 스타벅스에 앉아 있는 것은 어색했지만 그녀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서윤이 들어왔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함께였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값싼 정장이었다. 두 사람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정숙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1년 전 진우가 사준 것이었다. 엄마,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처음엔 쓸모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달랐다. 녹음 앱을 켰다. 300만 원은 너무 적어요. 최소 500만 원은 있어야. 남자의 목소리였다. 지금 당장은 그게 한계예요. 남편이 의심하고 있어서. 서윤의 목소리였다. 그럼 부동산 담보대출은 어때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건 남편 동의가 있어야 해서. 아, 그럼 시어머니 가게는 어때요?
상권이 좋던데. 정숙의 손이 멈췄다. 그건 아직 시어머니가 건재해서 어려워요. 건재하다는 게? 아직 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웃음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다. 오후 6시, 정숙은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어떠세요? 컨테이너 하우스가 불편하진 않으시죠?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진우야, 너 요즘 돈이 부족하냐?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서윤이가 투자한다고 했지? 침묵이 흘렀다. 엄마, 그걸 어떻게, 어디에 투자하는지 아냐? 부동산 펀드라고 했어요. 수익률이 좋다고. 정숙은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진우야, 엄마가 45년 동안 장사를 해봤는데 돈이 쉽게 늘어나는 일은 없다. 엄마, 요즘 세상은 달라요. 투자를 안 하면 물가를 못 따라가요. 그래, 그럼 엄마도 투자를 해볼까 한다. 엄마가요? 가게를 팔아서 투자를 해보려고. 부동산이 좋다고 했지? 서윤이한테 물어보자. 저녁 8시, 서윤이 컨테이너 하우스를 찾았다. 처음이었다. 어머니, 진우 오빠가 투자 이야기를 하던데 정말이세요? 그래, 가게를 팔면 3억 정도 나올 것 같더라. 어디에 투자하면 좋겠니? 서윤의 눈이 반짝였다. 어머니, 제가 아는 좋은 투자처가 있어요. 부동산 개발 사업인데 수익률이 정말 좋아요. 그래? 얼마나 좋은데? 연 30%는 보장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에 녹음 버튼이 켜져 있었다. 그런데 서윤아, 그 투자처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3억이면 큰 돈인데 확실히 알아봐야지. 물론이죠. 내일 만날 수 있어요. 서윤이 떠난 후 정숙은 녹음 파일을 들어봤다. 분명했다. 서윤은 정숙의 돈을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것이었다. 30%라는 수익률, 그리고 서윤이 보인 반응. 이건 사기였다. 73세의 잠복 근무. 오전 9시. 다음 날, 정숙은 은행에 갔다. 창구 직원은 73세 할머니가 스마트 뱅킹을 배우고 싶다고 하자 의아해했다. 할머니, 어려우실 텐데 가족분이 함께 오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야, 내가 직접 배워야겠어. 이 시간 후 정숙은 진우의 계좌 내역을 보고 있었다. 3년 전 진우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며 자신을 공동명의자로 추가했던 것이 도움이 됐다. 계좌 내역은 충격적이었다. 2024년 9월 15일 현금 서비스 200만 원. 2024년 10월 3일 카드 대금 180만 원 백화점, 음식점, 온라인 쇼핑. 2024년 10월 20일 대출 500만 원. 2024년 11월 8일 카드 대금 220만 원. 총이 0만 원이 넘는 빚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이 서윤의 카드 사용 내역이었다. 오후 3시 정숙은 서윤이 말한 투자 상담소를 찾았다. 오피스텔 한 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다. 문에는 킴 인베스트먼트라고 적혀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어제 카페에서 본 그 남자가 있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서윤이가 소개해줬어요. 투자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남자는 친절하게 웃었다. 아, 서윤 씨 시어머니시군요.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바로 이야기하시죠. 남자는 화려한 브로셔를 꺼냈다. 울산 대단지 아파트 개발 사업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사업에 투자하시면 1년 후 30% 수익을 보장해 드립니다. 보장이요? 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정숙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다. 45년 장사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건 사기였다. 그런데 젊은이 이 회사 이름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해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인터넷에 정보를 다 공개하면 경쟁업체들이 따라해서 저희는 조용히 사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이 울산 부동산 직접 보러 갈 수 있을까요? 아, 그건 지금 공사 중이라 위험해서. 정숙은 일어났다. 젊은이, 나이가 많다고 바보는 아니야. 3억을 그냥 던져줄 만큼 한가하지도 않고. 저녁 7시, 정숙은 진우를 만났다. 동네 치킨집에서였다. 엄마,
왜 갑자기 만나자고 하셨어요? 진우야, 너 빚이 얼마나 있니?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그걸 어떻게? 은행에서 확인했다. 2천만 원이 넘더라. 엄마, 그리고 그 돈을 서윤이가 썼지?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 서윤이도 사정이 있어요.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생활비로 백화점에서 2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냐? 그건 정숙은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건 아직 시어머니가 건재해서 어려워요. 건재하다는 게 아직 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이게 뭐예요? 3일 전에 녹음한 거다. 서윤이가 사기꾼과 만나는 자리였어. 무너지는 신뢰. 밤 11시. 진우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정숙의 컨테이너 하우스 앞에 앉아 있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네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서윤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숙은 웃었다. 실소였다. 진우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서윤이는 네 돈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 그건 오해일 수도. 3년 동안 내가 본 건 오해가 아니야. 네가 야근한다고 할 때 서윤이는 남자친구랑 호텔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 네가 아이들 교육비 걱정할 때 서윤이는 100만 원짜리 구두를 샀어. 내 카드로.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봐야 네가 믿었겠니? 엄마가 며느리를 미워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냐.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새벽 2시 서윤이 문자를 보냈다. 여보, 어디 있어요? 애들이 아빠 찾아요. 진우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정숙에게 물었다. 엄마, 저 정말 바보였나요? 바보가 아니라 착했어. 너무 착해서 문제였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정숙은 진우를 바라봤다. 38세가 된 아들이지만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진우야, 엄마가 네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 네가 결정해야 해.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은별이와 은찬이는 아이들은 거짓말쟁이 엄마보다 솔직한 아빠가 필요해. 오전 8시 다음 날 진우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사설 탐정을 만났다. 45만 원을 주고 서윤의 뒷조사를 의뢰했다. 같은 시간 정숙은 가게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뼈다귀를 우리고 있었다. 하지만 손님들은 눈치챘다. 사장님, 오늘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 단골 김씨가 말했다. 뭐가 달라? 평소보다 국물이 더 진해요. 더 오래 끓인 것 같은데.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실제로 밤새 끓였다. 잠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후 4시, 사설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고객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벌써요? 생각보다 쉬웠어요. 서윤 씨가 조심성이 없더라고요. 진우는 탐정 사무소로 향했다. 파일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서윤이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사진, 그리고 이것도 확인했습니다. 탐정이 서류를 내밀었다. 서윤 씨 학력 사기입니다. MBA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문대학 졸업이고 영어회화 학원을 다닌 것뿐이에요. 뭐라고요? 결혼 전에 투자 사기로 피해를 본 전력도 있고요. 오히려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된 케이스 같네요. 진우는 사진들을 다시 봤다. 웃고 있는 서윤의 얼굴이 이제는 낯설어 보였다. 5장. 마지막 카드. 저녁 8시. 진우는 집으로 돌아갔다. 서윤이 거실에서 아이들과 TV를 보고 있었다. 아빠. 7살 은별이와 5살 은찬이가 달려왔다. 어디 갔다 왔어요? 연락도 안 하고. 서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서윤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진우는 아이들을 방에 보내고 서윤과 마주 앉았다. 너 외도했지? 서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뭔 소리예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예요? 증거가 있어. 진우가 사진들을 테이블에 놓았다. 서유는 사진을 보더니 웃었다. 이게 증거라고요? 친구랑 밥 먹는 것도 외도예요? 모텔에 들어가는 것도 친구랑 밥 먹는 거야? 이번에는 서윤이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학력 사기도 했지? MBA라고 거짓말하고. 그건, 그건 내 개인적인 일이에요. 내 돈으로 투자 사기치는 것도 개인적인 일이야? 서윤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래요. 맞아요.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쩌라고요?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당신은 월급쟁이에요. 애들 교육비, 생활비 다 어떻게 감당해요? 시어머니는 돈도 안 주면서 집에만 얹혀 살고 내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밤10시. 진우는 다시 정숙의 컨테이너 하우스를 찾았다. 이번에는 울고 있었다. 엄마, 서윤이가, 서윤이가. 정숙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다 들었다. 어떡해요? 벽이 얇아서 다 들렸어. 서윤이가 소리를 많이 질렀더라. 진우는 엄마의 품에서 울었다. 38세 어른이 73세 노인에게 의지하는 모습이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요? 진우야, 너 혼자 키우기 힘들면 엄마가 도와주마. 하지만 엄마도 가게 일이 힘드실 텐데, 가게는 그만둘 생각이야. 네? 정숙은 진우를 바라봤다. 45년이면 충분하다. 이제 손자 손녀나 제대로 키워보자. 새벽 3시. 정숙은 잠들지 않았다. 대신 수첩을 펴고 글을 썼다. 2024년 12월 21일 진우가 진실을 알았다. 서윤과 이혼할 거라고 한다. 나는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다. 73살의 새로운 시작이다. 4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를 지켰다. 처음에는 죽은 남편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진우를 위해서, 마지막에는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손자 손녀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해야겠다. 서윤이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다만 불쌍하다. 거짓말로 쌓은 인생이 얼마나 외로울지 안다. 나도 젊었을 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진우 아버지에게. 하지만 그 거짓말은 사랑 때문이었고 서윤이의 거짓말은 욕심 때문이었다. 내일 진우와 함께 변호사를 만날 예정이다. 이혼과 양육권 문제를 상의해야 한다. 73살의 배우는 법률 용어들이 어렵지만 손자 손녀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정숙은 할매네 24시간 뼈해장국의 마지막 손님을 배웅했다. 단골 김씨였다. 사장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다른 일을 할 시간이에요. 아쉽네요. 이 국물 맛을 어디서 또 보겠어요. 정숙은 웃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레시피를 적어줄게요. 집에서 해드세요. 김씨가 떠난 후 정숙은 가게를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45년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을린 가스레인지, 닳아진 도마, 수없이 씻어서 반질반질해진 그릇들. 하지만 이제는 미련이 없었다. 같은 날 저녁, 진우는 아이들과 함께 새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3개월 전에 이사한 작은 아파트였다. 서윤과의 이혼이 성립된 후 얻은 새 보금자리였다. 할머니, 오늘 뭐 했어요? 은별이가 물었다. 할머니 가게 마지막 날이었어. 정숙이 대답했다. 은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럼 이제 뭐 해요? 은별이랑 은찬이 돌보는 일을 해야지. 은찬이가 숟가락을 들고 말했다. 할머니가 우리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일하는 동안 할머니가 은별이랑 은찬이랑 같이 있을 거야. 진우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73세의 나이에 새로운 역할을 맡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정숙의 얼굴에는 피로보다는 기대감이 보였다. 1년 후 정숙은 은별이의 손을 잡고 학교 앞에 서 있었다. 8살이 된 은별이의 첫 입학식이었다. 할머니, 떨려요. 뭐가 떨리니? 친구들이 저 좋아할까요? 정숙은 무릎을 굽혀 은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은별아, 할머니가 45년 동안 장사하면서 배운 게 있어. 진짜 좋은 사람은 처음엔 티가 안 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 은별이도 그런 아이야. 정말이에요?
그래. 그리고 만약에 누가 은별이를 괴롭히면 할머니한테 말해. 할머니가 45년 동안 어려운 사람들 상대하면서 싸우는 법도 배웠거든. 은별이는 웃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정숙은 마트에 들렀다. 저녁 반찬을 사야 했다. 예전에는 가게 음식만 먹었는데 이제는 집밥을 해야 했다. 마트에서 우연히 옛 단골을 만났다. 사장님, 요즘 뭐 하세요? 손자, 손녀 키우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가게는 많이 그리우시죠? 정숙은 잠깐 생각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무슨 뜻이에요? 가게에서는 손님들을 배불리 먹였는데 지금은 가족을 배불리 먹이고 있어요. 더 보람 있어요. 2년 후, 진우는 승진했다. 과장에서 부장이 되었다. 서윤과 이혼 후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가정이 안정되니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엄마, 이제 베이비시터를 구할까요? 엄마도 쉬셔야죠. 왜? 내가 일을 못하나? 그런 게 아니라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75살이면 뭐 어때? 아직 정정해. 실제로 정숙은 건강해 보였다. 가게 일을 그만둔 후 허리 통증도 많이 나아졌고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그리고 진우야. 베이비시터는 돈만 받고 일해. 할머니는 사랑으로 키워. 진우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실제로 아이들이 할머니를 너무 좋아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숙은 은별이 은찬이와 함께 공원에 나왔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벤치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옆 벤치에 앉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손자 손녀들이네요? 네. 예뻐요. 몇 살이에요? 은별이가 9살, 은찬이가 7살이에요. 아이고, 많이 힘드시겠어요. 요즘 아이들 키우기가 예전 같지 않아서. 정숙은 웃었다. 힘들긴 하지만 행복해요. 그래도 며느리가 도와주면 좋을 텐데. 며느리는 없어요. 이혼했거든요. 할머니는 당황했다. 아, 죄송해요. 제가 괜한 말을. 괜찮아요. 오히려 더 편해요. 정숙은 진심이었다. 서윤이 있을 때는 늘 눈치를 봐야 했지만 지금은 그런 스트레스가 없었다.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를 잘 따르네요. 아이들은 진심을 알아요. 진짜 사랑하는지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지. 3년 후 은별이는 11살, 은찬이는 9살이 되었다. 둘 다 학교에서 성실한 학생으로 소문났다. 어느 날 은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할머니, 저 효행상 받았어요. 효행상? 네, 할머니를 잘 도와준다고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정숙은 상장을 받아들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할머니가 더 고마워. 은별이 덕분에 할머니가 행복해. 할머니, 저희 엄마 생각 안 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정숙은 잠깐 멈췄다. 가끔 생각나지. 그런데 은별아, 엄마를 미워하면 안 돼. 왜요? 엄마가 나쁜 짓을 했는데. 엄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지. 할머니는 엄마를 용서해요? 정숙은 고민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서윤에 대한 분노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다. 하지만 손녀 앞에서는 다른 답을 해야 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에필로그 5년 후 2029년 봄 정숙은 78세가 되었다. 은별이는 중학교 1학년, 은찬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다. 진우는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가족들이 함께 외식을 나갔다. 5년 전 정숙이 운영했던 가게 자리였다. 지금은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되어 있었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가게였어요? 은찬이가 물었다. 그래, 45년 동안 여기서 일했지. 그리우세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금이 더 좋아. 진우가 어머니를 바라봤다. 78세의 나이에도 정숙은 여전히 정정했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쁘지만 행복해 보였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모든 걸 다요. 저를 키워주신 것도, 아이들을 키워주시는 것도.
뭔 소리야. 내가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내 인생이 의미 있었어.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2029년 4월 15일. 78살이 되었다. 건강하다. 무릎이 좀 아프긴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다. 은별이가 중학생이 되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다. 친구들이 많다. 은찬이도 마찬가지다. 두 아이 모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진우는 좋은 아버지가 되었다. 5년 전 그 나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아이들에게 엄격하지만 사랑이 넘친다. 서윤에 대해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다. 미워하지는 않지만 용서했다고 말할 수도 없다. 다만 아이들 앞에서는 나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간혹 서윤이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온다. 진우는 거절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아이들이 결정하라고 한다. 은별이와 은찬이는 아직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45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그 경험이 지금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함이다. 돈도, 성공도, 심지어 사랑도 거짓 위에 세워지면 결국 무너진다.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내일은 은찬이 소풍이다. 도시락을 싸줘야겠다. 마지막 장면. 그로부터 며칠 후 정숙은 은찬이의 소풍 도시락을 싸고 있었다. 새벽 5시였다.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진우가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에 들어왔다. 은찬이 소풍 도시락 싸야지. 제가 편의점에서 사다 주면 되는데. 안 돼. 할머니 손맛이 들어간 도시락이어야 해. 정숙은 정성스럽게 계란말이를 만들고 있었다. 45년 동안 가게에서 익힌 솜씨였다. 엄마, 왜? 행복하세요? 정숙은 손을 멈추고 진우를 바라봤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정숙은 웃었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었다. 응, 행복해. 너무 행복해서 가끔 무서울 정도야. 무서워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서. 진우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78세 노인과 43세 중년 남성의 포옹이었지만 그 안에는 5년 전 겪었던 모든 아픔과 극복의 과정이 담겨 있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정숙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은찬이 도시락 싸는 일, 은별이 중간고사 걱정해주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중한 가족을 지켜나가는 일. 73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제 78세가 되어서도 계속되고 있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삶이었다. 불호, 예상치 못한 재회. 2030년 겨울 1년 후 정숙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익숙한 뒷모습을 봤다. 3년 만에 보는 서윤이었다. 서윤은 많이 변해 있었다.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평범한 패딩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머리도 짧게 자른 상태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어머님,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숙은 장바구니를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3년 동안 상상했던 이 순간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 서윤아, 어머님, 저는 일단 커피나 한잔 하자. 마트 앞 카페, 오후 3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주문했다. 서윤은 아메리카노, 정숙은 카페라떼. 예전에 서윤이 비싸다고 타박했던 바로 그 메뉴였다. 어머님, 은별이와 은찬이는 잘 있나요?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잘 있어. 은별이는 중학교 2학년, 은찬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야. 아, 벌써 그렇게 컸구나.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서윤아, 너 지금 뭐하니? 청소 일을 해요. 오피스텔 청소. 정숙은 놀랐다. 예전에 백화점 쇼핑을 즐기던 서윤이 청소 일을 한다니. 힘들겠다. 네. 하지만 정직한 일이에요. 거짓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서윤이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감옥에서 3년 있으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걸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걸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서윤이 눈물을 닦았다. 어머님이 45년 동안 가게 하시면서 모은 돈을, 진우 오빠가 평생 모은 돈을 제가 함부로 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한테 거짓말하는 엄마가 되었어요. 30분 후, 서윤아, 아이들을 만나고 싶냐? 정숙의 질문에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저를 용서할까요? 모르겠다. 아이들이 결정할 문제야. 진우 오빠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진우도 아이들 결정을 따를 거야. 예전과 달라졌어. 서윤은 잠깐 생각에 잠겼다. 어머님, 제가 달라졌다는 걸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시간이 보여줄 거야. 말이 아니라. 정숙이 일어났다. 서윤아,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도 아이들도 준비가 필요해. 네, 알겠어요. 서윤이 일어나서 90도로 인사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만나주셔서. 정숙은 서윤을 바라봤다. 예전에 교만하고 욕심 많던 며느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것도 아니었다. 서윤아,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네, 진짜 변했냐? 아니면 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연기하는 거냐? 서윤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연기였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을 다시 보고 싶어서. 하지만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진우에게 서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다. 엄마, 서윤이가 뭐라고 했어요? 후회한다고 하더라.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진우의 표정이 굳었다. 엄마, 그 사람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믿는다, 안 믿는다의 문제가 아니야. 사실을 확인하는 거지. 무슨 뜻이에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거야. 진짜 변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속셈이 있는지.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저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 속으면 두 번 속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 의견은 들어봐야지. 다음 날, 정숙은 은별이와 은찬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은별아, 은찬아, 엄마 보고 싶지 않니?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봤다. 할머니, 엄마가 우리 보고 싶다고 했어요. 은별이가 물었다. 응, 엄마는 왜 우리를 버렸어요? 은찬이의 질문이었다. 정숙은 답을 못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할머니, 저는 아직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은별이가 말했다. 저도요. 은찬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억지로 만날 필요는 없어. 정숙은 두 아이를 안아줬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6개월 후, 서윤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였다. 어머님께, 안녕하세요. 6개월 전 우연히 뵈었을 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변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이 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은 마음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확실합니다. 저는 당장 아이들을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제가 정말 변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아이들 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라고 생각해 주세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입니다. 어머님처럼 평생 고생하신 분들을 도우면서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저를 용서해 준다면 그때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리겠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서윤올림. 통장 사본과 봉사활동 확인서를 동봉합니다. 정숙은 편지를 다시 읽어봤다.
서윤의 글씨체도 예전보다 차분해진 것 같았다. 1년 후 2031년 정숙은 79세가 되었다. 여전히 건강했지만 이제는 가끔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 서윤의 편지는 매달 정기적으로 왔다. 그리고 약속대로 양육비도 꼬박꼬박 입금됐다. 어느 날 은별이가 물었다. 할머니, 엄마 편지 또 왔어요? 응, 뭐라고 썼어요? 정숙은 잠깐 망설이다가 편지를 은별이에게 건넸다. 은별이는 편지를 읽더니 은찬이에게도 보여줬다. 할머니, 엄마가 정말 변했을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 저희가 만나야 할까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더 지켜봐야 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윤이 정말 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2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보낸 편지들, 꾸준히 입금되는 양육비, 그리고 봉사활동 인증서들. 예전의 서윤이었다면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다. 한 번 깨진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다. 서윤이 정말 변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이 있는 건지,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79세 할머니에게 남은 것은 시간과 인내였다. 작가의 후기.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서윤이 정말 변했는지 아무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고 정숙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흘러가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현실의 가족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명확한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없는 회색지대들,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갈등들,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가는 나름의 평화. 정숙 할머니의 마지막 전쟁은 끝났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